자, 이제 확통의 첫 번째 단어인 순혈과 조합의 첫 번째 주제인 순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늘은요 순혈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경우의 수하고 순혈에 관련 얘기만 해. 근데 순혈 안에는 뭐가 있어? 원순혈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과연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고, 저 첫 번째 주제인 뭘 살펴볼 거냐? 경우의 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그럼 과연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보통 이제 뭐 뒷부분에 가는 왜 통계에 관련된 부분 있죠? 뭐 조건부 확률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오면은 뭐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한두 문제,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포함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 통계에서 이제 우리 뭐 정규분포라 이런 이제 공식 쓰는 간단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통은 일단 전체적으로 수능에서 크게 변별력을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나온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주관식 한 뭐 두세 번째 한 4점짜리 좀 쉬운 걸로 얘랑 독립과 종속이 되기 위한 조건 구하는 거, 얘랑 독립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뭐 이 정도 물어본 문제가 그나마 확통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통이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교 시험을 봅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방산 다 본다며, 미투랑 다 본다며, 그지? 그러니까 메인은 기하야. 단위수가 높은 시험은 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우리 왜 2학년 때 확통처럼 뭐 두세 단위짜리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확통이냐, 아니면 미투냐, 아니면 뭐 두 개 다냐 결정되는데, 확통이 이제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3월 되면 수능 특강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 학교 선생님들도 다시 해야 되는데 뭐 하기도 참 애매하니까 그냥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그냥 수능 특강 같다고 그냥 내신 준비를 하거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그냥 수능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달달달 외우고, 그럼 그 중에서도 변별력 주는 좀 어려운 문제들은 나오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나눠준 과제 프린트도 레벨 3 제외한 다 수능 특강이야. 2014년 15, 16, 17, 18이니까 5개년치 수능 특강이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 또 어떻게 보면 확통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좀 약간 확통에 조금 약간 미진했다, 난 순혈을 좀 잘 몰랐다 하면 지금 이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마찬가지지만 과제 바로 해주시면 아마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바로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어. 그럼 니네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문제 점수하고 문제 번호를 좀 확인하셔야 돼. 실제 모의고사에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점점점 어려운 쪽에 있는 뭐 27, 28, 29는 안 나오겠지만 뭐 27이나 26번이라든지 아니면 19번, 20번 정도처럼 4점짜리 치고도 좀 약간 어려운 곳에 배점이 돼 있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다. 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경우의 수를 잘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할 때 경우를 나눠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나누거든. 근데 이 문제 아까 지금 설명 아직 선대는 안 됐지만 이 문제를 나누는데 경우를 막 한 10가지로 나눠. 1을 뭐 한 번 쓰는 경우, 2를 쓰는 경우, 3을 쓰는 경우에서 경우를 엄청 나누잖아? 그럼 문제는 되게 쉬워져. 하나하나의 문제는 되게 쉬워져.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내가 예를 경우의 수를 딱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지금 번호 공략이지만 19번이야. 나름대로 쉬운 문제 아니거든? 근데 요거를 경우의 수를 딱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빡센 문제 두 개를 푸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상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변별력을 주는 모의고사 문제 정도 수준 가면 보통은 한 3, 4개, 5개 정도?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 정도면 제일 빡센 문제 이 정도. 그래서 문제 번호가 뭐 한 17번, 18번 정도 된다. 그거 한 두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어려운 경우에서 문제 하나를 좀 쉬운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눠서 문제를 풀자. 많이 나누면 너무 쉬워지니까 적당히 나누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경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복이 있으면 안 돼. 내가 1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2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1하고 2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겹치니까 그것도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눌 때는 이 경우를 나누는 놈들끼리 서로 교집합은 없고, 그리고 이 전체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수 있게끔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겁나 풀 거거든. 여러 가지 표현들 쓰면서. 그럼 니네가 보면서 아, 저런 문제는 저렇게 경우수를 나누는 게 편하고 저건 저렇게 수식을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구나라는 걸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문제를 보자. 자, 내가 지금 현재 세 자리 자연수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1, 121, 9545처럼 한 숫자가 나머지 두 개의 숫자의 합이 되는 그런 수들을 개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한번 해봐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하면 조금 더 뭐 효율이 올라가겠지만 오늘은 그냥 뭐 문제풀이보다는 그냥 개념 정리라 생각하시고 한번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자리 정수 같은 걸 만들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100의 자리에 0이 못 오니까 0이 있을까 없을까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0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 둘의 교집합이 있습니까? 0을 막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막 이럴 수 있나? 불가능하겠지? 그리고 0을 사용하는 거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게 다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경우를 나눌 때. 자 그럼 내가 만약 0을 사용을 한다. 근데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세 자리 수를 100의 자리를 A라 하고 10의 자리를 B라 하고 1의 자리를 만약에 C라 하면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될 거야. 그지? 여기는 100일이 바로 B가 0이 되는 케이스겠지? 그래서 B0을 사용을 한다. 그럼 그 친구는 B 아니면 0이 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뭘 생각하냐? B 또는 C 중에 누가 0이 될 거야를 결정짓는 방법에서 몇 가지냐면 두 가지 경우에서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메모를 다 해두셔야 돼. 나중에 이제 니네가 보고 이게 왜 2고 왜 3인지 모르면 전혀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자 얘가 왜 2였는지 B하고 C 중에 누가 0이 될 거야. 그래서 2.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경우에서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B가 0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 되게 중요해. 경우에서 계산했어? 그럼 그 중에 뭔가를 선택한 경우를 가정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B가 0이다. 아 B가 0이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돼? A하고 C가 같아야 돼. B가 0이면. 왜냐면 두 숫자의 합이 나머지 숫자가 돼야 되니까. 그죠? A가 B하고 C하고 왜냐면 B가 0이면은 C가 예를 들어 1이면 A가 1이 되는 거고 C가 2면 B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자 9까지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서 경우수 몇 가지라 봐셔야 돼? 18가지 경우수라 보셔야 돼. 자 B하고 C 중에 누가 0이 될 것이냐? 경우수 두 가지. 자 B하고 C 중에 만약에 B가 0이 되면 나머지 한 숫자가 다음 숫자의 합이 돼야 되니까 B 더하기 C인데 자 B가 0이 되니까 A랑 C랑 같아야 되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같을 것인가? 9가지. 그래서 2가지 곱하기 9가지. 18가지다. 요게 바로 0을 사용한 경우수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름대로 빡센 문제인데 그중에 2분의 1을 푼 거지. 분해를 한 거야. 난이도를 반으로 쪼갠 거야. 그래서 반을 푼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반을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꼭 이게 베스트냐? 선생님 저는요. 그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두 개의 숫자가 뭐 같은 경우랑 같지 않은 경우로 나누겠다. 그럼 네 맘대로 하세요. 자, 근데 경험이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어떻게 경우를 나누는 게 좀 더 효율적인지를 공부하게 된다. 자, 이번에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야. 야,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이것들이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숫자가 양옆의 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숫자가 오른쪽 두 개 합이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먼저 생각할게. 야,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A가 B 더하기 C인지 아니면 B가 A 더하기 C인지 아니면 C가 A 더하기 B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경우에서 몇 가지냐? 세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해요. 누가? 나머지 두 개 숫자 합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O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A가 만약에 1이잖아? 요거 만족하는 B하고 C의 경우수는 몇 가지일까요? 얘를 만족하는 B하고 C에 대한 경우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건 근데 불가능해. 왜냐면 이러면 0이 생기지? 근데 0이 생기는 거 위에서 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A가 1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A가 2가 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A가 2가 되는 경우. 자, A값이 2면요. B 더하기 C가 2가 되는 방법은 B가 1, C가 1,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A값이 3이야. 그리고 이렇게 좀 노가다 하는 게 좀 약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노가다, 우리 보통 이제 이걸 폄하해요. 노가다라고 하나하나 하는 걸 교육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그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 보고 이렇게 책 낸단 말이야. 야, 니네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잘 가르쳐라. 이렇게 교사용 지도서 보시면 하나하나 경우수를 구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스타일도 반드시 수능에 한 문제는 나온다. 하나하나 노가다 띄는 거. 자, 그러면 야, A가 3이야. 그럼 B 더하기 C가 3이 되는 방법은 1, 2, 2, 1 두 가지. 근데 얘가 만약에 4야. B 더하기 C가 4야. 그럼 이게 1, 3, 2, 2, 3, 1.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가서 가장 큰 A가 만약에 9가 된다면 B 더하기 C가 9가 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왔어? 거기 프린트 한 개씩 챙겨서 아무데나 앉으면 돼. 거기 문에 있는 거. 자, B 더하기 C가 9면은 경우수 몇 가지일까? 4일 때 3가지니까 9일 때는 8가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1부터 8까지 합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1부터 8까지 합이 36이 돼요. 36. 근데 A가 나머지 두 개 숫자 합일 때도 36가지 경우. 그럼 B가 나머지 두 개 숫자 합일 때 다르겠습니까? 똑같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36가지를 곱해서 여기서 몇 가지? 자, 108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개 더해서 126가지가 전체 경우수 되겠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경우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해. 자, 근데 어떻게? 이 문제부터 딱 보자마자 되게 쉽다고 아마 느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경우의 수 부분이 조금 어렵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대표성을 띠는 문제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회자화되거나 아니면 약간 좀 핫한 문제들, 그런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좀 선택을 좀 했어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여기다 정리하면 돼, 선생님아. 요거 X표, 칼라 표시 있는 거 있지? 거기다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자, 경우의 수가 제일 빡세요. 자, 뒤로 가면 좀 괜찮은데 경우의 수분이 좀 약간 빡세니까 잘 봐주시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야, 보세요. 이 문제 아마 니네 문제집 풀다가 아마 되게 많이 경험했을 거라 생각을 해. 뭐냐면 갑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0부터 2990까지 네 자리 자연수를 을에게 전송을 하려고 한다. 근데 어떠한 짓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보낸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 내가 보낸 네 자리 수의 숫자의 합이 짝수면 마지막에 0을 추가를 하고 내가 보낸 4개의 자리의 숫자 홀수면 뭐 한다? 1을 끝에 더 붙여서 숫자를 전송하겠다. 내가 지금 2000부터 시작해서 2999면은 일단 2로 시작하는 수를 내가 전송을 할 텐데 여기 있는 4개, 거기 프린트 하나씩 챙겨야 돼. 문에 있는 거 프린트 하나씩. 자, 내가 지금 보내는 4개의 숫자에 합이 짝수면 마지막에 0을 추가를 하고 만약에 내가 보낸 4개의 숫자 합이 홀수이면 뒤에 뭘 추가하겠다? 1을 추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야, 내가 보냈는데 결론 났어? 끝에 0을 덧붙인 5자리 정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3개의 수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달라. 천천히 봅시다. 야, 끝에 내가 0을 덧붙였다는 얘기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뭐가 된다? 짝수가 돼야 되는 거. 합이 짝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중간에 있는 이 3개의 숫자는 크게 경우를 나누면 어떻게 해?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뭐냐면 모두 짝수인 경우. 자, 모두 짝수가 되는 경우하고 짝수 몇 개? 짝수 1개에 자, 홀수가 2개가 되는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이거 말고는 없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이 서로 다른 숫자래. 여기 있어. 각각의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했으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자, 짝수는요. 그냥 물어볼게. 0하고 2하고 4하고 6, 8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문제 주어진 조건 볼게. 0, 2, 4, 8 들어갈 수 있나요? 문제가 원하는 건 이 3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거지 얘하고 얘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짝수는 0, 2, 4, 6, 8 중에 들어가고 홀수는 1, 3, 5, 7, 9 중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여기에 전부 다 서로 다른 짝수가 들어간다면 그 경우의 수는 5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3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짝수 1개에 홀수 2개 들어간다. 그럼 니네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야, 짝수의 위치. 자, 짝수의 위치를 일단 먼저 결정해서 짝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어떤 짝수가 들어갈 것이냐, 어떤 짝수가 들어갈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5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4를 적었다 치자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경우수 구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암산으로 하면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어디 위치에 할 것이냐? 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어떤 짝수 놓을 건데 5가지 그래서 4를 썼다.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 들어갈 홀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어. 자, 홀수를 들어가는 결정 방법에서 자, 5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4개 중에 들어가면 되니까 홀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5 곱하기 4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60가지. 자,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300가지. 그래서 토탈 몇 가지다? 360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세요. 성민아, 들으면 정리해야 돼. 펜이 없니? 자,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띠는 문제들을 표현을 해봤고, 그래서 2번 문제, 뭐 많이 나오는 문제일 텐데 뭐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3번도 볼 겁니다. 자, 3번에 있는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용어 하나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뭐 2학년 때 선생님이랑 확통했던 친구들은 내가 뭐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교란수련이라는 교란순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란순열. 완전 순열이라고도 하고 교란순열이라고도 해. 지금 우리 얘가 이름을 잘 못 외웠는데 우리 사관학교 가려고 하는, 그죠? 학은 이게 고개 까딱까 너 사관학교 가려고 한다며. 간다고. 목표가 사관학교래. 육사. 교란순열.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몇 가지인지 혹시 기억해? 성북이 믿지 마. 성북이 내가 볼 때 너 망신 주려고 거짓말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몇 가지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나? 혹시 그럼 5가지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네. 그죠? 자, 일단은 정리해 주시고 자, 일단 3번째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자, 일단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또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수용도야. 순수한 노가다.
노가다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 이 문제 먼저 봐. 야, 그림과 같은 서로 다른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칠한다. 그래서 그 색깔을요, 편의상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칠해야 되는 이 5곳을 내가 편의상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을 위해서 읽어볼게. 집중해줘. 자,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위에가 3가지. 그럼 얘는 그거랑 다른 2가지를 칠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옵션 하나가 들어간 게 뭐냐면 맨 위에 사다리꼴과 맨 아래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가지, 2가지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여기가 얘랑 같이 다른 애를 경우를 나누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수영도밖에 방법이 일단 없다. 근데 수영도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를 교란순열이라 해서, 이게 교란순열은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 자, 그럼 교란순열이 뭐고 완전순열이 뭔지 정리할 테니까 다음에 물어보면 반드시 아셔야 돼. 모르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방정식의 근하고 해가 왜 똑같잖아. 그래서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란순열이라고 쓰고 나는 교란순열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완전순열이라고 얘기해. 완전순열. 자, 완전순열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나의 물건을 갖지 않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학생 4명이 명찰을 다 꺼내서 섞었어. 근데 한 사람이 한 개씩 명찰을 선택을 했는데 모두 자신의 명찰을 갖지 않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열쇠가 4개 있었고 자물쇠가 4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나의 열쇠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순수한 노가다고, 요거는 수정도밖에 방법이 없다. 야, 그래서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고 D가 있는데 얘네들의 번호를 각각 몇 번?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자기 자신 것을 갖지 않은 방법의 수 지금부터 노가다로 확인해 볼게요. 야, A는 1번 가지면 안 되니까 2번을 갖거나 3번을 갖거나 4번을 갖거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2번을 가져가면 남는 게 1, 3, 4니까 그 얘는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을 가져주셔도 되고, 그럼 3번 가져갔으니까 남는 게 1, 2, 4. 근데 2번은 못 가져가니까 1번 아니면 4번을 가지고, 그럼 4번이니까 남는 게 1, 2, 3. 근데 2번 못 가져가니까 1번 아니면 3번을 가져가겠구나. 자, 그러면 2, 1 남는 게 3, 4기 때문에 4, 3밖에 불가능하고, 2, 3 남는 게 2, 3이면 남는 게 1, 4니까 4, 1밖에 불가능하고, 2, 4면 남는 게 1, 3이니까 1, 3 가능하고, 3, 1이면 남는 게 2, 4니까 4, 2 가능하고, 3, 4면 남는 게 1, 2도 가능하고 2, 1도 가능하고. 이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걸 수영도로 해요. 그럼 4, 1 남는 게 2, 3. 그러면 2, 3밖에 안 되겠고, 4, 3 그럼 남는 게 1, 2니까 1, 2를 가져갈 거냐 2, 2를 가져갈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외우셔야 돼.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9가지,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44가지입니다.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이 몇 가지다? 44가지다. 요것만 니네가 외워두시면 돼. 문제 풀다 보면은, 자, 나하고 뭐 나의 짝이 아닌 사람하고 맞는 경우, 이거 수학이라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경우에서 하면서 그 프린트 챙겨. 그 프린트 챙겨. 뭐 하나씩 챙겨가지고 여기 빨리 와. 늦지 마시고 잠시 후 끝나자마자 오신 거야, 알아. 자, 그래서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수는 이렇게 9가지. 그리고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수는 몇 가지다? 44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야. 외우셔야 돼. 다음에 외웠는데 틀리면은 그거는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빨리 앉아주시고, 슉 들어가. 학교 끝나자마자 온 거지? 확실해? 알겠습니다. 야, 볼게. 이제 1, 2, 3을 통해서 여기는 A, B, C, D, E를 칠하려고 하는데 A를 칠하고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하고 E를 칠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일단은 A하고 E를 칠하는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여기를 칠하는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A를 칠했다 칠게. 1번을 칠했다 칠게. 뭐 A를 칠합니까? 1번을 칠했다 칠게요. 자, 그다음에 2를 칠하는 거. 야, 얘는 A랑 서로 다른 숫자를 적어줘야 되니까 그럼 1을 제외한 2 또는 3이어야 되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가 왔다 칩시다. 그럼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수영도밖에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1 다음에 뭐가 와야 돼? 1 다음에 2 아니면 3이 와야 돼. 이웃한 거 칠하지 못하니까. 그럼 2번 다음에 뭐가 돼? 2번 다음에 1 아니면 3번이 와야 되고, 3번 다음에는 1번 아니면 2번이 와야 되는데, 자, 1번이고 2번이면 여기는 몇 번? 3번이 올 수밖에 없고, 3번하고 2번이면 여기는 1번이 올 수밖에 없고,
1번하고 2번이면 가운데 3번이 올 수밖에 없는데 2번하고 2번이면 중간에 1번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3번이 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를 결정짓는 방법 3가지. 마지막을 결정짓는 방법 2가지. 근데 가운데 C라는 방법은 노가다 해보니까 얘가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전체 30가지의 경우의 수다. 요게 바로 수용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수용도가 나오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3번 문제였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수용도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거의 다 온 것 같구나. 오늘 한 20명 와야 되는데 지금 5, 9에 이렇게 좋은 것 같아. 한 명 빼고 나온 것 같은데 한 명 누구야? 누굴까 한 명? 누굴까? 한 명. 자, 4번 문제를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좀 끊어서 막 하면은 좀 이게 흐름이 끊기니까 경우의 수하고 뒤에 순열은 그냥 같이 이어서 한 번에 그냥 촬영할게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좀 보실 텐데 요거는 되게 사실 독특한 문제라 이거는 아마 수능에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게 최근에 2학년 모의고사인가 하여튼 3학년 모의고사에 가형인데 30번, 그러니까 이과 30번 문제로 경우의 수 문제를 잘 안 내는데 이과 30번 문제로 이 경우의 수 문제를 내가지고 이 문제가 좀 약간 핫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요즘에 우리 대중적인 문제집 뭐 센수학이나 일품이나 이런 문제집에 이 문제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4번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우리 한번 혹시 내년에 보게 될 중간고사에 학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냥 4번 문제를 한번 내봤어. 자, 문제는 아주 단순하고요. 결론도 되게 단순해. 이게 이제 처음에 니네가 노가다를 띄면 되게 힘든데 결론을 알고 나면 그 방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변형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의도한 바가 뭔지를 지금도 니네가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겠다. 이건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이야.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워낙 좀 독특한, 30번이면 상당히 독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런 문제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거만 보도록 할 거야. 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있었고 내가 거기서 공을 하나씩 끄집어낼 거야. 첫 번째 꺼낸 걸 A1, 두 번째 꺼낸 걸 A2, A3, A4 해가지고 9번째 꺼낸 공을 A9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그런 1과 9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PQ에 대해서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대. 근데 그 조건을 봤어. 근데 그 조건이 상당히 조금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함수로 치면은 AI하고 AI 더하기를 기준으로 AI보다 AI 더하기가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어디까지 증가를 하고 있냐? I 대신에 1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P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P-1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P-1을 집어넣어주면은 어디까지? AP-1이 AP가 되는 곳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P번째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다 이제 P를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P번째랑 P 플러스 1번째는 어떻게 돼? 함수값이 감소하지? 그럼 이거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AP가 극대라고 얘기하면 돼? 싫어 이런 거? 미적분 2인데? 그러니까 AP 이렇게 쭉 이거 미적분 1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AP까지는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다가 P를 대입하면 P하고 P 플러스 1 비교하면 P 플러스 1 함수값이 작으니까 AP까지 올라가서 AP에서 최대 찍고 다시 쫙쫙쫙쫙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니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Q-1까지. Q 바로 전까지니까. Q-1까지. 그래서 Q-1을 집어넣어 보면 A의 Q-1이 누구? AQ가 되게 되고 Q번째까지는 계속 이렇게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봤어요 또? 자, Q를 집어넣어 봤어요? Q번째하고 Q 플러스 1번째 비교하면 Q 플러스 1번째에서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보세요. 야, 30번이야. 어렵겠지. 근데 내용만 알면 되게 쉽게 푸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거 딱 왔어. 20번째 친구. 그 프린트 하나 챙기면 돼. 챙기고 어디 앉을까? 그 사이 좀 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거기? 괜찮겠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오케이 앉아서 쥐각을 하고. 야, 이런 의미야? A1부터 출발해서 값이 쫙쫙쫙쫙 증가하다가 AP에서 극대를 찍고 쪽쪽쪽쪽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AQ에서 극수를 찍고 다시 쪽쪽쪽쪽 A9까지 올라가겠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막 자주구란 얘기가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 뭐 경우의 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저격성으로 내년 1학기 중간고사 저격성으로 얼마 안 됐잖아. 2016년. 그죠? 가형 30번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서 뭐래냐면 A1이 2고 AP가 8이라는데 여기 보세요. 야, 얘하고 얘 중에 누군가 최소값이 돼야 되고 얘하고 얘 중에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A1이 2래요. 얘가 반드시 1이 돼주셔야 돼. 1이. 돼주셔야 돼. 이 둘 중에 최소값이 있어야 되거든. 얘보다 더 작은 게 없잖아. 얘랑 얘보다 더 작은 게 없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얘 중에 분명히 A1이 있어야 되는데 1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1이라 봐셔야 되고 그럼 얘하고 얘보다 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되는데 자 AP가 8이라 했으니까 이 친구 8이라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9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처음 뽑은 숫자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고 그러다가 점점 숫자를 뽑다가 P번짝은 8이 되고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뭐 이런 형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공을 뽑는 방법의 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 자, 그럼 지금까지 등장한 게 1, 2, 8, 9 나왔으니까 보세요. 나머지 숫자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이 남았는데 내가 요 각각의 그룹을 이쪽 그룹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할게. 자, 볼게. 3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몇 군데야? 3군데. 마찬가지로 4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3군데. 감소하고 증가하는 군가 중에 어디에 4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자, 5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3군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3군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증가 감소 중에 3군데. 그래서 정답은 3의 5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명진아, 3은 어디로 갈까? A, B, C 중에. 빨리 골라봐. 3은 A. 그럼 4는 어디로 갈까? A? 4도 A? 그럼 5는 어디로 갈까? B? 그럼 6은 어디로 갈까? C? 6은 6. 7은 어디로 가? 7은? P? 그럼 7은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꺼낸 공이 2고 두 번째 꺼낸 공이 3이고 세 번째 꺼낸 공이 4 네 번째 꺼낸 공이 8 다섯 번째 꺼낸 공이 7 여섯 번째 꺼낸 공이 5 일곱 번째 꺼낸 공이 1 여덟 번째 공이 6 마지막으로 뽑은 공이 9. 그럼 이러면 적당한 PQ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5개 숫자를 여기는 A, B, C 그룹 중에 내 맘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3가지의 원소, 3가지 위치에 5가지를 집어넣는 방법이 쓰인 3의 5승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러면 이건 좀 약간 독특한데 혹시 내신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욕심내서 한번 문제를 넣어봤어요. 자, 이게 경우의 수야. 자,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좀 약간 이제 기술이겠지? 순열조합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제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단원 하느라 좀 고생했고. 근데 니네가 나중에 우리 뭐 동북고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거기를 안 봤잖아. 통계 수정하고 통계를 안 봐가지고 계약하고 뭐 통계를 볼 텐데. 근데 통계 부분이 사실은 확통 배운 다음에 제일 쉬워요. 공식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정기분포, 이항분포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좀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정말 니네가 내가 이제 확통이 정말 마스터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경우의 수 때문에 사실은 그 짓을 못해요. 내가 사실은 만약에 수능을 봐. 만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수학 말이야 수학만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30번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게 요즘이야 뭐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는 경우의 수 문제가 막 후반부에 막 나올 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때문에 사실 자신이 없었어. 근데 미적분 2가 차라리 오히려 공부하면 차라리 낫지 않나. 요즘은 뭐 어렵게 확통 문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근데 순열 조합 그 뒷부분인 뭐 조건부 확률이나 통계적 추정 뭐 이쪽 부분은 공식만 외우시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제 여기가 일단 결국에 변별력을 주는구나. 자, 두 번째 문제 순열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는 좀 쉬워요. 뭐 네 번째 문제 빼고 나머지는 좀 약간 잉여스럽고 순열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보세요. 자, 남자 3명하고 여자 4명이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하는데 남자, 자, 총 7명인데 양 끝에 남자가 앉는 방법의 수. 그럼 왼쪽에 오는 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오른쪽에 오는 남자를 결정하는 건 2가지. 그러면은 왼쪽 남자, 예를 들어 남자 1번 앉고 오른쪽에 남자 3번 앉으면 그 나머지 5명은 이제 내 맘대로 배열하면 되니까 나머지 경우의 수 5팩토리얼. 뭐 이러시면 됩니다. 정리만 할게요. 자, 이건 뭐다? 왼쪽에 오는 남자 경우수. 이거 너무 좀 쉬운가? 자, 왼쪽에 오는 남자, 왼남. 자, 요거는 뭐다? 오른쪽에 오는 남자, 오남. 요거는 나머지. 자, 나머지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수열의 가장 집어넣기 문제가 되죠. 이런 것도 나온답니다.
자, 정리하고 바로 6번 문제 가도록 할게. 자, 천천히 봅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지? 아니, 그래.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드립이 될 뻔해서. 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왔다 어디 갖다 쳐.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앉은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 이것도 바로 갑니다. 자, 아버지가 자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냐? 당연히 3가지고. 자, 엄마가 자리 선택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 엄마. 자, 아버지가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 치면 엄마가 자리 선택하는 거 2가지고 그 나머지 3명은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자리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다. 그래서 6 곱하기 6인 36가지. 뭐 다 어려울 수는 없잖아. 자, 그럼 7번 문제. 자, 7번 설명하고 8번을 한번 니네한테 풀어볼 시간을 주도록 할 건데 7번 보세요. 자연수 1, 2, 3, 4, 5, 6, 7, 8에서 어느 두 수의 합도 9가 되지 않는 4개의 숫자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천천히 봅시다. 야, 총 8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내 숫자 4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숫자의 합이 절대로 9가 되면 안 된대. 그럼 지금 상극이야. 야, 8번하고 1번은 만나서는 안 돼. 둘 다 안 써도 상관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둘 다 안 쓰잖아. 그럼 비슷한 위치에 있는 27이라든지 아니면 36이라든지 아니면 45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개의 숫자를 쓸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부위표인 1, 8을 둘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6개 중에 4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고 그럼 서로 이렇게 합이 9가 되는 숫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 8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 2, 7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3, 6 중에 선택하고 4, 5 중에 선택하고 그래서 뽑은 4개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 나열하는 자, 그런 식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숫자 선택하는 법 2가지 여기서 숫자 2가지 여기서 선택하는 2가지 여기 선택하는 2가지 그래서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자,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2의 4승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뽑은 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뭐가 된다? 4팩토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8번 문제 시간 한 3분 접어볼게. 자, 밑에는 8번 문제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자, 정리한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묻지 말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네가 정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A의 절대값하고 B에 대한 절대값이 같다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첫 번째 A랑 B랑 서로 같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냐면 A랑 B랑 서로 반대에 두거나 이건 수뿐만 아니라 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돼. 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돼.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함수가 1대1 대응이니까 A에서 A로의 함수란 얘기는 A를 정의역으로 하고 A를 공역으로 한다는 뜻이야. 함수의 집어넣을 x도 1, 2, 3, 4, 5, 6, 7이고 함수까지 대기 위해서 기다리는 친구도 1, 2, 3, 4, 5, 6, 7이다 라는 걸 얘기해서 자,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에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친구의 절대값과 이 친구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난 경우를 2가지로 나눌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정말로 같은 경우 F1 빼기 F2하고 F2 빼기 F3이 같은 이런 경우하고 자, 두 번째 뭐냐면 부호가 반대인 경우 F1 빼기 F2하고 요거 부호 반대야. 자, 마이너스 F2에 더하기 F3이 되는 경우하고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다. 적으면서 들으셔야 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F하고 F이 사라지잖아?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원소의 대응이 되는데 자, 1과 3의 함수까지 서로 같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1대1 대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경우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요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절대가 괜히 준 거네. 괜히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그죠? 자, 근데 요걸 가만히 봤어. 넘기고 넘겨봤더니 F1 더하기 F3이 2F2네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다? 어서 많이 봤는데 이건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 F1과 F2와 F3가 순서대로 F1, F2, F3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등차 세는 걸 확인했고 여기 적었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경우를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냐면 공차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하려고. 공차가 얼마냐. 첫 번째, 야 만약에 공차가 1이잖아. 점점 더하는 거. 그럼 1하고 2하고 3의 함수까지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1, 2, 3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2, 3, 4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3, 4, 5, 4, 5, 6, 5, 6, 7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5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돼. 근데 거꾸로 공차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공차가 마이너스 1. 공차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이 3을 대응되고 2가 2에 대응되고 3이 1에 대응되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5가지. 왜냐면 이렇게 1, 2, 3, 2, 3, 4, 3, 4, 5, 4, 5, 6, 5, 6, 7이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공차가 2인 걸 한번 따져보자. 그럼 공차가 2라는 얘기는 선택받은 놈들이 건너뛰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1, 3, 5처럼 1, 3, 5처럼 1, 3, 5 그다음에 2, 4, 6 3, 5, 7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경우의 수.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3가지 경우의 수. 자, 세 번째 공차가 3인 경우. 자, 공차가 3이면 어쩔 수 없이 1과 4와 7이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것도 한 가지. 그럼 토탈 몇 가지? 5, 3, 1 더하면 9인데 요거 더하면 18가지. 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누굴 선택하고 2가 얘 선택하고 3이 선택했으면 나머지 4가지 원소에 1대1로 대응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전체 원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답을 18이라고 한 사람? 답을 18이라고 했다 혹시? 그죠? 그 문제를 좀 잘못 해석한 거지. 나머지 경우의 수도 따져야 되는 건데 아마 여기까지만 계산한 것 같아. 그지? 분명히 나머지 원소들도 나머지 4가지 원소에 대응되는 방법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으로 그래서 4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주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인접순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자, 이 중에 또 재미난 문제 하나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집중해서 좀 보길 바래. 자, 정리하면서. 자, 그리고 그건 내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멀티가 잘 안 돼. 선생님 저는요. 이 듣는 거랑 필기를 같이 하면 저는 둘 다 놓치니까 그럼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니네가 볼 땐 뭘 하면 좋을까? 듣는 거 하고 필기는 나중에 강의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정리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멀티가 되는 친구들은 같이 정리하면서 들으면 좋고 나는 멀티가 잘 안 된다. 그럼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 영상 올리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는 것도 나의 방법이 되겠다. 멀티가 안 되면. 자, 이제 넘어가서 인접순열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할게. 자, 우리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아마 알 텐데. 자, 주의해야 될 부분 이거야. 자, 보세요. 원소가 2가지잖아. 그럼 이 2가지 원소가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서로 여사건의 관계에 있어. 근데 만약에 원소가 3개잖아. 원소가 3개야. 그럼 3개가 이웃한다? 요겁니다. 근데 3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그런데 요건 그러면 어떻게 포함되는 거야? 3개가 다 이웃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웃하지도 않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소가 3개 이상이면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은 여사건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예 접근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 자, 이웃한다. 이거 중딩 때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야 남자 5명에 여자 3명 있었어. 근데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대. 그거 어떡하냐? 묶어버려요. 그래서 6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6팩토리얼 계산하신 다음에 여학생의 위치 3팩토리얼 계산하신단 말이지. 근데 여학생 3명이 이번엔 이웃하기 싫어. 그럼 어떡하냐?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남자애들을 먼저 5팩토리얼 나열하고 그럼 여학생들은 이 5명의 남학생을 마치 칸막이처럼 1개, 2개, 3개, 4개, 5, 6개의 위치에 학생 3명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자 1번이 자리 선택하는 방법 6가지. 여자 2번이 선택하는 방법 나머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곱해주는. 요게 기본적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다의 경우의 수라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9번은 좀 쉬워요. 6개의 문자 매스 고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지와 오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 지하고 오를 묶어요. 그럼 5가지 원소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계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지하고 오가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돼. 내 밑에서 정리할게. 근데 문제를 반대로 야야야 그러면 지하고 오가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는 방법에 쓰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매스를 일단 먼저 나열을 하고, 자, 4팩토리얼 이건 받아보다. 자, 매스를 나열한 거야. 매스 나열 해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열된 4개의 문자가 있었다면 그 양끝과 사이사이에 5개의 위치에 G와 O의 위치를 결정해주면 되겠다. 그럼 G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5군데, O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4군데. 그래서 경우의 수는 20까지. 그래서 4팩이랑 20까지 곱해주시면, 자, 4팩토리얼이랑 자 20까지 경우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G하고 O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 정리하고 밑에 있는 10번 문제로 진행을 할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10번 밑에 문제를 되게 많이 공간을 많이 이렇게 뒀죠. 이 10번 문제가 상당히 기념비적인 문제야, 사실은. 이거 선생님이 2학년 때 같이 또 활동해 친구들 내가 아마 이거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거 전후로 나눠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상당히 어떤 기념비적인 사실은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10번 문제가 보시면 저런 풀이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쉬우니까. 자, 밑에 있는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문제 볼게요. 지금 내가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A 다음에 B가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C가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C 다음에 A가 올 수 없는 6가지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거고, 요거 계산하잖아? 겁나 빡세요. 하다 보면 결국에 수영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답안의 개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수영도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 풀이를 할 거야. 뭘 저걸 저렇게 하지? 라는 되게 불편한 풀이를 할 텐데, 근데 그 불편한 풀이가 거의 유일한 풀이라고 보시면 돼. 자,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거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 정리를. 자, 근데 이전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어? 우리가 왜 A하고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 원소계수 구할 때 하나 더하고 교집합 빼고 모두의 교집합 다시 더했던 거 기억나지? 그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가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나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고 싶은 건데,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가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놈의 6건을 빼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할 거야. 6건을 빼가지고. 그 6건 빼는 거야 뭐 흔한 일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니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걸 텐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해서 이것이 각각의 6건이 들어가면서 가운데가 뭐로 바뀌냐? 또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전체 경우수 중에서, 자, 가에 대한 6건 또는 나에 대한 6건 또는, 자, 다에 대한 6건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려 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 경우수 중에서, 자, 전체 경우수 중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 가에 대한 6건의 경우의 수 플러스, 나에 대한 6건의 경우의 수 플러스, 다에 대한 6건의 경우의 수를 플러스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교집합 뭐냐면, 자, 가에 대한 6건과 개라고 썼네. 자, 가에 대한 6건과 나에 대한 6건의 교집합, 자, 나에 대한 6건과 다에 대한 6건의 교집합, 그 다음에 다에 대한 6건과 가에 대한 6건의 교집합 빼고 마지막에 다시 뭐 해준다? 가에 대한 6건 교집합, 나에 대한 6건 교집합, 자, 다에 대한 6건의 교집합. 자, 일단 뭐 뭔지는 알겠지? 대충 느낌이. 근데 이제 니네가 이걸 다 한 다음에 느낀 건 뭐냐면 언제 그러면 이런 풀이를 해야 되느냐. 일단 결론을 내볼게요. 야,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6팩토리얼이에요. 6팩토리얼. 아무 조건 없이 A, B, C, D, E, F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 근데 뺄 거야. 잘 보셔야 돼. 가가 뭐야? A 다음에 B가 오면 안 돼요. 가 조건이 뭐냐면 A 다음에 B가 오면 안 돼요. 그럼 가에 대한 6건은 뭐야? A 다음에 B가 오라는 얘기야. 그럼 A 다음에 B가 와야 되니까 A하고 B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가가 뭐라고? A 다로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 그럼 가에 대한 6건은 A 다음에 B가 와라. 그럼 A 다음에 B가 와야 되니까 A하고 B를 하나의 문자처럼 그러니까 묶어버린 거죠. 순서 고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5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이 바로 가에 대한 6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가에 대한 6건. 그러면 나에 대한 6건 다르겠습니까? B 다음에 C가 오는 건데.
그럼 다에 대한 6건 다르겠습니까? C 다음에 A가 오는 건데. 그래서 5팩토리얼 더하기 5팩토리얼 더하기 5팩토리얼 계산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야, 요거. 용성이 맞지? 이름. 용성이 맞지? 생각 한번 해보자. 가에 대한 6건 교집합 나에 대한 6건. 의미 뭘까? 가에 대한 6건도 일어나면서 다에 대한 6건도 일어나야 돼. 나에 대한. 그러면은 가에 대한 6건이 뭐라 그랬어? A 다음에 B가 오는 거지? 그럼 거기다 그리고 나는 뭔데? B 다음에 C가 올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나에 대한 6건은 B 다음에 C가 오는 거지? 그럼 요것이 뭐라고? A 다음에 B가 오는 거고 요것이 B 다음에 C가 오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오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B, C를 묶어버리는 거지. A, B, C를 묶어버리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이 두 가지 사건의 교집합. 자, 가는 뭐라고? A 다음에 B가 오지 마. 그럼 그거의 사건은 A 다음에 B가 와. 걔는 B 다음에 C가 와. 그럼 A 다음에 B가 오고 그리고 B 다음에 C가 오고 그건 A, B, C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뜻이고 그럼 네 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4팩토리얼의 경우수를 빼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빼주시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풀이야 이거 사실은. 경험을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된다? 불가능해. 의미 뭐지?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와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원수열입니까? 아니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어떻게 옵니까? 불가능하잖아. 0가지 경우수가 된 거야. 0가지. 자 그래서 전체 정답은 6팩토리얼에서 3개의 5팩토리얼을 빼주시고 다시 3개의 4팩토리얼을 더해준다. 자 이게 바로 10번 문제의 의미였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기억에는 이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없었어. 그럼 선생님 언제 이런 풀이를 합니까? 더러운데 효율적이고 좀 약간 쩌는 것 같은데 이런 풀이를 언제 하느냐? 기억해 두셔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의 6건이 경우의 수가 구하기 편할 때. 이거 뭐 한국말로 정리하기 힘들어.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그 각각의 사건의 6건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돼. 자, 잘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고급 스킬이고 요 정도 쓰면은 4점 기본 넘어가. 모의고사에서 4점 기본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좀 고급 스킬이지만 아니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고1 때 배웠던 거잖아. 자, 언제든지 중동적으로 6건을 쓰고 싶은데 조건이 너무 많네. 그러면 그 방법 가능한데 해서 이렇게 정리해줘. 오늘 푸는 문제 중에 한 2-3번 정도 더 나옵니다. 얘가 물론 이거보다 좀 간단한 케이스가 되겠지만 자, 2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빨리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힘든 표정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자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꼭 이런 문제는 왜 항상 남자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 남아선호상 때문에 우리 성비가 남자가 더 많아서. 근데 요즘에 여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요즘에 신생아는 여자들이 더 많다 하더라고. 그 참 슬픈 일이야. 야, 봅시다. 보세요. 야, 일단 문제는 심플해요.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극장에 갔어.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고 또 여자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달래? 그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남자애들이 남자 5명이다 이렇게 앉고 예를 들어 여자 이렇게 앉는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계산을 해달라는 뜻이야. 이해하겠냐? 문제가 원하는 건 그럼 생각해볼게. 야, 남자가 가운데 껴있는 이 자리가 나머지 2개 자리 비해서 좀 약간 독특하게 보여. 그죠? 나머지는 다 여자가 가운데 껴있고 양 옆에 남자가 있는데 얘만 혼자 남자가 가운데 있고 여자가 양 옆에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독특한 열이 이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얘랑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가 남자의 여자고 여기가 여자의 여기가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이 독특한 열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를 결정짓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1행이라 하고 자, 얘를 2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3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남자, 여자가 몇 행으로 갈 거야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3가지. 자, 여자, 남자, 여자인 저 케이스가 몇 행으로 갈 거야.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쳐보자.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남자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 중에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자리 있습니까? 다 서로 다른 자리고. 여기는 여자가 앉아야 되는 4개 자리 중에서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자리가 있어? 없죠. 다 다른 자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한 거야. 남자 앉히는 방법 5팩토리얼. 남자 앉히는 방법 5팩토리얼. 그 여자 앉히는 방법 요거 4팩토리얼. 그래서 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바로 정답 나다. 끝. 뭐 이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번 설명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12번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12번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야, 21번이야. 나형이지만 그래도 21번이야. 그죠? 나름 21번. 자, 일단 정리하고 12번 문제 한번 우리 같이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자, 선생님이 경우를 나누는 것까지는 보여줄 거야.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2개를 내가 하고 나머지 2개를 니네한테 한번 해보라고 또 잠깐 시간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나름대로 21번 문제.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확통이나 이런 내용보다 좀 어렵다.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한 반 더 수업해서 돈을 벌 수도 불구하고 지금 3반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1교시를 벼놨다고. 토요일 저녁도 벼놓고. 그러니까 니네 그걸 좀 활용을 좀 해주셔야 돼. 토요일 1교시 이 시간을. 근데 온다 해서 선생님 내가 가면 선생님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오잖아? 그럼 상태 보고 넌 뭐 왜 안 돼? 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럼 질문하는 거고. 그래서 저 이 확통 앞에 있는 순혈조합 미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구주입에서 찍은 영상이 내가 그 우리 윤영식 입시수학 연구소에 올라간 영상 얼마 전에 한번 세봤는데 한 500개인가 돼. 500개. 500개나 돼. 그럼 그 안에서 순혈조합에 관련된 건 검색하면 10개 나오더라고. 그럼 니네가 이제 상황 보고 얘가 지금 순혈조합을 아예 모르나 조금 모르나 상태 봐서 선생님이 적당한 교재 뽑아주고 영상 한번 봐라. 그래서 보면서 문제 풀어보고 그럼 그동안 선생님 뭐 다른 애 질문 받고 이게 뭐 내일 수업 준비하겠지?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그럼 알겠어요. 와 갖고 봐. 질문 한번 해. 질문해. 그럼 케어가 돼요. 끝나. 상당히 간단한 시스템이야. 근데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인강을 안 찍어놨거나 뭐 이런 거 없으면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수업 환경이나 이런 거에 최적화된 어떤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내가 그래서 이거를 교무실에 얘기했거든. 그 옆에 교실 선생님 박종현 선생님이랑 막 이런 막 전을 하다가 난 이번에 OPL을 운영할 건데 이거를 내가 여태까지 촬영했던 인강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진짜야 진짜로.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시더라고. 진짜로. 근데 인강이 없는 사람 못하지. 난 있거든. 400~500개가. 단원별로 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제발 와서 나를 좀 귀찮게 해달라. 알겠지? 어려워 하지 말고 오세요. 자, 12번 문제 마무리할게. 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자릿수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허락하는데 1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1을 여러 번 쓰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1이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 0끼리는 이웃해도 돼요. 2끼리는 이웃해도 돼요. 갔다 와. 그래. 이거 손 한번 이렇게 들고 나가죠. 미안해. 자, 0하고 2는 서로 이웃해도 상관없는데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1만 좀 약간 독특한 놈이네. 그래. 미안해. 그래. 아니야, 요거만 하면 끝이니까. 그래. 그거 참 불편한 자리야, 그지? 이따가 여기 좀 옮기든가 해. 알겠지? 자리 옮기든가. 괜찮아? 옮겨. 자,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경우를 나눌 거냐면, 야, 21번이잖아. 빡세잖아. 경우의 수를 4가지로 1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번째 1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 3번째 1을 2번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알겠지만 5자리 수 만드는데 서로 1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많이 써봐야 요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그지? 그래서 1을 최대한 쓸 수 있는 횟수가 3번이니까 오케이. 4번째, 자, 1을 3번 쓰는 경우를 내가 지금부터 사용을 해볼 거야. 그럼 볼까? 쉬운 건 내가 할게. 어려운 건 니네가 해. 야, 1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5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1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건 알겠지만 영어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일단 2로 시작을 하시고 여기 0 또는 2, 여기도 0 또는 2, 여기도 0 또는 2, 여기는 0 또는 2.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2의 4승까지 16가지가 나옵니다. 1을 안 쓸 거야.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2로 시작을 할 거고 그럼 각각의 위치에 0 또는 2를 적어주겠다. 그럼 이거 볼까? 제일 쉬운 거. 야, 1을 욕심 3번이나 쓰겠다? 그럼 1을 여기서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1을 3번 쓰려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0 또는 2, 여기도 0 또는 2. 그럼 경우의 수가 2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2를 2번 쓰는 경우 내가 해볼게요. 2를 2번 쓰는 경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로 시작하냐 아니면 2로 시작하냐 여기서 또 경우를 나눠줘야 돼. 1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2로 시작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간다. 만약에 1로 시작하잖아? 그럼 1을 2번 쓴다 했으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긴 안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기 때문에 1의 위치가 몇 가지냐면 1의 위치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여기 적었다 치자고. 그럼 여기에 0 또는 2, 여기에 0 또는 2, 여기에 0 또는 2. 그래서 경우의 수 여기에 2의 3승까지 들어가겠죠. 자, 근데 만약에 1을 2번 사용할 건데 2로 시작을 하면 여기에 1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1이 이렇게 이웃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1의 위치가 또 세 가지. 1의 자 위치가 세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여기하고 여기 적었다 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 또는 2. 여기도 마찬가지로 0 또는 2. 그래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2의 몇 가지? 제곱까지가 들어가겠다. 자, 선생님 1을 내가 한 번 사용할 건데 이것도 어떻게? 1로 시작을 하느냐 2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경우를 나눠 생각하면 될 거야. 요건 한번 니네가 그냥 내가 정리하고 마무리 칩시다. 야, 1로 시작하잖아. 1을 한 번만 쓸 거거든. 그럼 더 이상 1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그럼 2의 4승. 그냥 2를 만약에 시작한다. 그럼 1을 한번 써야 되니까 1의 위치. 어디다 1을 쓸 거냐? 자, 수현이 경우는 4가지니까 1의 위치를 결정하면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1을 적었다면 세 군데에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니까 곱하기 2의 3승까지. 자, 봐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고급스러운 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가 지금 이게 21번이었단 말이지? 경우만 좀 디테일하게 나누잖아? 그럼 상당히 쉬운 문제 여러 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수능은 어차피 내가 얘기했잖아. 30번은 도전이야. 어떻게 도전 문제, 도전 개념. 정상적으로 풀면 30분 걸린다고. 30분 문제 푸는데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맞아서 내가 96점을 목표로 하겠다. 그 시간이 남아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온다 하면 그럼 어떻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경우들을 나눠서 어떻게 보면 너무 투머치하게 나눈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눠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단순한 문제로서 초딩 중딩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지.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좀 일반적인 방법이다. 요까지. 자, 쉬는 시간 15분 가질게요. 40분에 시작할게.